급하게 많이 상장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를 거예요. 아마 빗썸도 5월달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뭐 코인원 같은 경우도 그 회사랑 어느 정도 회의가 잘 되거나 아니면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26년도에 파국을 맞겠어요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, 만산입니다. 또 오랜만에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선생님의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네. 선생님의 신청 영점에 이렇게 매일 놀라는 연말 연초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아무래도 저번 영상이었죠. 네. 선생님이 코인을 하시다가 네. 사실 25년에 네. 26년에 한국 거래소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네네.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네. 그 위태롭다는 기사가 나가기 전에 네. 그 말씀을 해주셨고 네. 그게 예언이 적중을 했습니다. 네. 그걸 기억하셔야 돼. 내년에 거래소 폐지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적중을 했는데 네. 그래서 사실 많은 코인을 하시는 네. 코인 투자자분들이 네.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계엄령 이후죠, 사실. 네. 계엄령 이후에 이제 한국 거래소가 서버가 살짝 정지가 되면서 네네.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정 회사죠. 네. 특정 회사가 뭐 35억 원의 배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뭐 최대 추정 금액도 나오기도 하였고 그리고 뭐 거래가 중지되는 거 아니냐 네네. 라는 말도 나왔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되는 건가 네. 아니면 뭐 코인 지갑을 사야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네.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왔습니다. 네. 한국 거래소 좀 괜찮나요? 아,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25년도에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서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. 서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너무 과열되고 너무 많은 코인이 생기고요. 그리고 코인이 인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뭐 상장을 시키거나 상장시키려고 만드는 코인들이 많아지고요. 만들어내는 코인도 많아지고요.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냥 뭐 어거지로 뭐 그냥 급하게 많이 상장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를 거예요. 아마 빗썸도 5월달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뭐 코인원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세 군데 다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거래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업비트가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워낙 크고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확충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. 또 거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자 부분이라든가 해외 거래소랑 좀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좀 규제가 네,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요새는 거의 이제 주식보다 코인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.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낫다. 아니면 코인 조금 더 수익을 보는 것도 있고요.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또 세금 문제 부분도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코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규제를 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사실은 또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네. 사실 가장 큰 피해량이 나왔던 네. 선생님이 말했던 업비트. 네, 업비트 네. 또 선생님이 예언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. 사실 35억 원의 피해량을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. 지금 관련된 법 조항이나 규제된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. 지금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입법된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련 법률 대행 같은 거 아니면 기관이 없어요. 어디서 그걸 갖다 조치를 할 건지 관련 대처를 어디서 할 건지 관계부처가 어디서 할 건지가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.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을 때 만약에 갑자기 뭐 마비가 됐을 경우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개개인이 좀 조심을 그럼 해야겠네요. 그렇죠. 개개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주의가 요해지죠. 예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그래 사실 선생님이 또 땅이나 네. 어떤 그 지명을 듣고 거기 터의 기운 같은 네네네네. 경우를 맞추시기도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솔직히 다른 채널에서 선생님이 또 25년에 뜰 지역 같은 경우를 네네네. 추천을 해주신 영상이 있는데 네. 그래서 제가
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업비트 네. 회사의 주소를 가져와 봤습니다. 아, 예, 불러주세요. 네. 그냥 이거는 어차피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네. 그 회사의 본사의 주소이기 때문에 네. 보고 선생님은 그냥 기운이 어떤지만 네, 말씀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25년도가 아마 그 기로인 것 같네요. 여기는. 그리고 이 터 자체가 약간 그거죠. 뭔가 규모는 커지고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뭔가 웅장해 보이기는 하나 내실은 별로 없다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별로 없는 거죠. 제가 볼 땐 그래요. 아, 네. 손해를 좀 볼 수 있다는. 그렇죠. 이렇게 나가는 거 지출을 관리를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에 그거를 관리를 잘해야지만 재물이 고이는 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재물이 좀 많이 손괴가 되는 터이긴 하네요. 네. 사실 이제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나오시는 신적 영점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네,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25년도 기로거든요. 만약에 2025년에 5월달, 7월달, 9월달까지 잘 넘긴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10월달 정도에 그래도 해결책을 갖고 있는 기운을 지닌 회사가 있어요. 그 회사랑 어느 정도 회의가 잘 되거나 아니면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26년도에 파국을 맞겠어요. 진짜요? 네. 선생님까지 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사실 선생님 나오시는 신적 영점을 토대로 하시는 거니까 네네. 뭐 억측이나 좀 비난의 네. 댓글은 자제해 네. 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네. 26년에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네. 26년 9월에 나오거든요. 26년 9월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나오네요. 많이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사실 여기 이런 국내 거래소를 쓰고 계신 분들은 네. 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?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좀 약간 굵직한데 큰 데들은 괜찮거든요. 근데 너무 작은 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너무 뭐 소규모 뭐 중국 같은 데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몇 군데 문 닫은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큰 곳으로 하시고 웬만하면 미국에 하세요. 미국 거래소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왜냐면 사실 또 소송이 가능한 나라에서 하세요. 네. 또 왜냐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또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실제로 손해를 보신 분들은 네네. 사실 선생님 영상을 미리 보셨다면 네네.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.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사실 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네. 오늘 대면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